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107번째 시간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도 우리는 사회계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겁니다. 바로 물수부인데요. 물수부는 삼수, 이건 삼익이죠. 삼수부하고 같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수부를 쓰는 한자는 기초 한자에서도 상당히 많죠. 물 자체를 나타내는 수, 길다라고 하는 의미의 영. 물론 수영할 때의 영자는 이 앞에 삼수변을 쓰죠. 이것도 역시 물수 또는 삼수변을 쓰는 겁니다. 얼음을 나타내는 빙, 바다를 나타내는 해, 큰 바다를 나타내는 양, 논을 나타내는 답, 샘을 나타내는 천, 구하다. 선생님 이름도 요 구자, 구할 구자를 쓰죠. 구하다라는 의미의 구, 이런 한자들이 다양하게 물수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의 첫 번째 한자는 바로 물수, 부수, 자기 부수를 갖는 수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라는 의미죠. 먼저 종으로 내려 긋고 그 다음에 한번 꺾어서 내려보낸 다음에 점 찍고 삐쳐 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물수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삐쳐 올리죠. 이건 한꺼번에 쓰고 점 찍고 삐쳐 내리면 수자가 되겠습니다. 식수 하면 먹는 물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밑에 있는 음료수와 식수의 차이는, 음료수도 먹는 물이에요. 근데 식수는 그냥 물입니다. 아주 순수한 물은 아니지만 그냥 통상적인 물이에요. 뭐 빗물이라든지 뭐 샘물이라든지 수돗물이라든지 이게 다 식수죠. 음료수는 액상 상태로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수 안에는 식수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식수죠. 식수뿐만이 아니고 뭐 코크라든지 사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음료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아주 넓게는 알코올릭 워럴, 즉 술 종류도 다 음료수에 들어가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는. 소독수라고 하는 것은 소독을 하기 위해서 제조된 물, 그러니까 액상 소독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수라고 하는 것은 정제하지 않으면 다시 쓸 수 없는 오염된 물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인가로 해서 한번 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정제하지 않고는 다시 쓸 수 없는 물은 모두 오수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순수 말로 빗물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에서 비 또는 눈, 뭐 진눈깨비, 우박 이런 것으로 떨어진 물, 강수된 물을 모두 우수, 꼭 빗물만 우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빗물을 우수라고 하지만 강수된 물은 모두 우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채화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는 물감으로 그린 그림을 얘기합니다. 지금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는 watercolor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물에 녹는 그림, 물감을 얘기하는 거고, 수채화는 이 watercolor를 이용을 해서 그린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수영할 때 쓰는 안경도 수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수경이라고 제시하고
해드린 거는 농사를 원래는 농사를 땅, 즉 흙을 기반으로 해서 짓는 거죠. 그런데 흙을 사용하지 않고 탱크에서 물만 가지고, 물론 물 안에 이제 영양소를 녹여 넣은 거죠. 그 물을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 물에서 하는 스포츠 그 중에서 어,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어, 물에 뜨는 신체를 물에 띄우는 운동을 얘기하죠. 해수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 바다 물에서 이제 그 배팅을 하는 건데 목욕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해변에서 선탠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유희를 하는 것과 또 바닷물 적당한 깊이와 적당한 거리까지의 바닷물에서 수영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해수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리수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용도의 물을 얘기합니다. 영자는 길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 영자는 우리가 쓸 때 이거를 기역자처럼 이렇게 씁니다. 해서 이제 물수자를 이렇게 쓰는 건데 실제 원래 이제 그 길 영자는 이게 물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점을 찍고 이렇게 물수가 써진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이 점을 좀 길게 해서 이렇게 확대시켜 가지고 영자를 만드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찍고 그 다음에 물수자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수자를 쓸 때 맨 위에 점을 좀 길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다라는 의미의 영자가 되겠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 끝이 없이 긴 시간을 얘기합니다. 영면이라고 할 때 요 면은 잠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잠이 들다, 끝이 없이 잠이 들다라는 뜻으로 죽음을 뜻합니다. 죽다라는 의미죠. 영생은 영원토록 살다라는 의미로 기독교의 교리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산다는 의미 이것처럼 이터널 라이프라는 의미로는 기독교 교리에서는 해석이 안 되죠. 영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오랫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영속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져서라는 의미입니다. 영영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영 다음에 부정어가 오면 두 번 다시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영 다음에 부정어가 오면은 다시는 하지 않는다. 다시는 볼 수 없다. 다시는 만질 수 없다. 다시는 만들 수 없다. 이런 뜻식으로 다시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어가 올 수 있죠. 그럴 때는 영원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영 떠났다. 그는 고국을 영영 떠나버렸다.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영원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영 다음에는 주로 부정어가 나옵니다. 영결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이 이제 사라지다, 결석하다 그런 의미예요. 영원히 곁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자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예식, 이걸 영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제 빈소에서 이제 화장지나 매장지로 가기 직전에 빈소를 출발하기 전에 하는 시기죠. 영구치라고 하는 것은 유치의 반대죠. 유치는 어, 태어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면서부터 이제 이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 이는 빠지죠. 이제 초등학교 연령대쯤 되면. 그리고 이제 그 유치가 빠지면서 다시 난 이는 어, 이제 상해서 빠지지 않는 안은 죽을 때까지 보존되죠. 그걸 영구치라고 얘기를 한다. 반영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영구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반이라는 의미를 쓰느냐? 그거는 어, 물리적으로 영구적인 것은 없죠. 어, 그렇기 때문에 반이라는 의미를 써서 실질적으로는 영구적이지만 여기서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 속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다 쓸 수 있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치도 사실은 영구가 아니죠. 왜냐하면 썩어서 뽑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구치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만든 것은 모두 영구라는 말을 쓰질 않고 반영구라는 말을 쓰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LED 전구는 10만 시간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10만 시간이면 사실 계산을 해보면 어, 평생 쓸 수 있는 시간이죠. 네, 그런 의미로 반영구라는 말을 쓴다. 영종도라고 하는 것은 섬 이름이죠. 인천 국제공항이 바로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자는 양자를 보겠는데요. 이게 해자와 다른 이유는 해는 통상 우리가 SEA 해서 C라고 그 표현을 하죠. 해수가 있는 물은 다 그냥 해자를 쓰는데 이 양자는 규모가 아주 큰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삼수변에 양이란 염소 양 할 때 그 양이죠. 양이라는 의미의 양자를 써서 큰 바다라는 양자를 쓰게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인데요. 큰 바다라고 붙이기 때문에 실제 지구상에서 우리가 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바다는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5대양 6대주라는 말을 쓸 때 그 5대양이 5개의 큰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태평양은 일본 동부에서 아메리카 서부까지를 태평양이라고 하죠. 대서양은 아메리카 서부에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부에서 유럽, 아메리카 서부까지를 얘기합니다. 인도양은 아프리카 동부에서 태평양 서부까지를 얘기하고요. 남빙양은 남극을 둘러싸고 있는, 북빙양은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얘기합니다. 해양수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 깊이, 그 깊이는 제가 정확하게 그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한 몇백 미터 정도 될 겁니다. 그 몇백 미터에서 이제 그 몇백 미터가 아니고 몇백 미터가 맞나요? 예, 몇백 미터 정도에서 보면 해류가 있는데 민물이 흐르는 해류가 있죠. 그 민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닷속 깊이에 있는 민물.
그래서 이거는 오염되지 않은 물이고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영양수로. 양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 통상 발목까지 올라오도록 만들어진 의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양복은 안에 그 셔츠를 받쳐 입을 수 있도록 만든 수트를 얘기하죠. 양파라고 하는 것은 채소 중에서 그 통상 흰색을 가지고 있는 동구스름한 채소죠. 껍질을 여러 번 이제 벗겨낼 수 있는 형태의 채소를 얘기하고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메리카 유럽식 식사를 얘기하죠. 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경도가 서경을 가리치는 나라들을 얘기하고, 동양은 통상 동경을 쓰는 경도가 동경을 쓰는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지역이 서경과 동경이 완벽하게 나누어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의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구조를 이해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